우선 듣기 1영역은 전체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전체 난이도는 중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여러분은 지난 회차 시험과 비슷하게 전체 20문항 중에 13문항이 들리는 키워드가 곧 답이 되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지문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 딱 듣기를 하셨을 때 마음의 부담감을 조금 그래도 내려놓으시면서 차근차근 시험에 적응해 나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은. 자, 우선은 들리는 키워드 뭐가 있었느냐 보도록 할 건데 장소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291가 답이었어요. 291 옷장입니다. 옷장 안이 답이었고요. 지문의 내용은 뭐였냐? 여성이 你有看到 봤니? 我的手套吗? 자, 手套 장갑입니다. 내 장갑 봤어? 그랬을 때 남자의 대답이 我把你的手套 내가 네 장갑을 그 스진이치 실크 스카프랑 같이 放在 두었어. 291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서 들리는 키워드가 답이었어요. 이 밖에 언급된 장소로는 사실 이게 장소 명사라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 자, 일반 명사 플러스 방위사 하면 뭐라고요? 장소 명사화 되는 거라고요. 소파 위, 沙发上 있었고 탁자 위, 桌子上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작편이에요. 자, 들리는 동작이 곧 답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들리는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동작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첫 번째 행위편이에요, 여러분들. 자, 正在接受采访 요게 답이거든요. 采访이 인터뷰고요. 接受 수락하다 받아들이다죠. 그래서 인터뷰를 수락하는 중이다. 뭐 이런 식의 보기였는데요. 해당 보기가 어떤 지문에서 출제가 됐느냐? 자, 여자 캐스터 기자로 보이시는 분이 那你能不能 가능할까요? 跟观众 여기 관중 또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介绍一下 소개해주세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남자분이 코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앞으로 이어지게 될世界杯 세계인의 축제 뭡니까? 월드컵 있죠? 월드컵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뷰를 받는 입장이라는 걸 인터뷰를 하는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 干项目라는 표현 해석되실까요, 여러분들? 项目 프로젝트고요. 요干이라는 동사가 핵심 키워드인데 어쩌면 이번 듣기에서 간 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 보기가 2개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간 무슨 뜻이냐? 여기 보시면 메인 부수에 걷다라는 의미의 부수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뒤쫓고 따라가다라는 이미지를 담은 글자가 가안이어서 뒤쫓다, 따라가다 또는 열차나 버스 시간에 맞추다, 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거기서 파생이 돼서 서두르다 또는 다그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시항무는 이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매진하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간시항무 프로젝트에 매진하답니다. 간시항무 프로젝트에 매진하다. 그래서 여자분이 我在忙于간시항무 그래서 남자가 시간에 늦으면 어떡해? 라고 하니까 그럼 안 되지. 제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때 여자의 말 안에 忙于간시항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망위 할 때 위라는 전치사가 여기서는 결과 보어로 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수업에서도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건데 이 위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상의 해석은 없지만 위 같은 경우는 동사 뒤에 결과 보호로 쓰이면서 뒤에 특정하는 포인트가 오게 된다. 그래서 보통 뭐 시점이라든가 지점이 오게 되니까 위가 들리면 뒤에 내용의 핵심이니 요걸 잘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망위간 시항무 한창 프로젝트에 매진하느라 정신없이 바쁘다라는 의미였어요. 자, 그 다음 장소와 동작이 결합이 된 형태인데요. 여러분들 박람회 중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박람회가 중국어로 展销会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展销会 자, 展销会 参加 展销会 그러면 박람회에 참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기에 宣传册라는 게 있었어요. 宣传 홍보하다고 册 책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宣传册 같은 경우는 홍보 책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기가 요 2가지가 있었는데 이 2가지 보기에 특정 키워드들이 사실 지문에서 모두 언급이 돼요. 어떻게 언급이 되냐? 여자분이 你打算以后如何 어떻게 做宣传 홍보를 할 생각이세요? 라고 남자한테 물었을 때 이 남자가 홍보 생각이요? 我们在计划 계획하고 있어요. 뭐 할 것을? 参加展销会 박람회에 참여할 계획을 하는 중입니다. 라고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귀에 딱 들리는 키워드가 보기에서 이미 宣传이라든가
이런 키워드를 다 봤기 때문에 들리는 키워드가 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질문은 이 남자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라고 했고 展销 후에 참여할 계획이다 라는 해당 보기가 답이었어요. 이 发放宣传册 같은 경우는 사실 함정이죠, 여러분들. 특정 키워드가 일치하긴 하지만 해당 보기의 내용은 배부하다, 홍보 책자를 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들리는 키워드가 2개 이상 중복이 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질문 끝까지 잘 들어야 되고 결국에는 질문 끝까지 들었을 때 만약에 완벽하게 답을 못 고를 것 같을 때는 전체 맥락을 통해서 답을 소거를 해서 답의 범위를 좀 줄이고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맥락의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들리는 키워드가 여러 개일 땐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우선은 들리는 키워드가 바로 답인 문제가 있었어요. 자, 회사를 그만두다가 중국어로 뭡니까? 辞职이라고 하죠. 辞职. 자, 辞职이라는 키워드가 지문에서 그대로 들린 문제 어떻게 들렸냐? 자, 남자가 다음 달에 나 회사 그만둘 거야. 我要辞职准备 무엇을 하려고 준비할 거예요? 考研究生 뭐예요? 研究生 석사생이죠. 그래서 대학원 준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들리는 키워드가 곧 답이었었고요. 보기에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读博 라고 합니다. 자, 이때 博 무슨 뜻이냐? 博士的意思 박사를 나타내요, 여러분들. 그럼 读博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박사 과정을 밟다죠. 이때 두 같은 경우는 소리내어 읽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특정 과정을 이수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요. 요거 나왔네요. 들리는 키워드가 중복될 때였어요. 질문까지 잘 들어야 되는 문제, 바로 해당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보시면 보기에 간, 띠, 티에라는 게 나오는데 이때 간이라는 키워드 우리 방금 앞에서도 봤었죠. 간, 시앙무 해석 어떻게 됐어요? 프로젝트에 매진하다. 그러니까 특정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시간에 쫓기면서 허겁지겁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간이에요. 그럼 간, 띠, 티에는 지하철을 쫓는 거죠. 지하철을 왜 쫓아요?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하철을 탑승하려고 허둥지둥 되는 모양새를 간, 띠, 티에라고요. 지하철 시간에 맞게 움직이다. 자, 그렇다면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 남자가 이홀더 룬탄 포럼이죠. 자, 조금 있을 포럼에서 你要怎么走? 너 어떻게 그 포럼에 가려고? 라고 물었어요. 아니면 要不我接你吧. 이때 接는 마중하다죠. 그래서 내가 널 데리고 갈게 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에이, 不用了. 그럴 필요 없어요. 我坐的地铁. 내가 탑승한 지하철 하요지站몇 정거장 뒤면 就到了. 곧 도착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요지站 就到了. 이런 문장을 기억하면 참 좋겠다. 자, 그렇다면 지하철이라는 키워드가 물론 반복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지금 이미 坐上地铁了. 지하철을 탑승하고 있죠. 탑승한 차이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赶地铁와는 맥락이 맞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해당 내용 소거하고 실질적인 답은요. 찬지아 룬탄이었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묻는 내용이 뭐였냐면 여자는 무엇을 하려고 가고 있는가를 물었기 때문에 자, 들리는 유사 키워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키워드와 일치하는 보기가 있었어요. 이때 물론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내가 지금 보기에서 본 키워드가 지문에서 2개 이상 언급되고 있네. 질문까지 잘 듣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지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생소한 어휘 없도록, 놓치는 어휘 없도록 지금 5급 시험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해당 내용은 요거는 빼뜨릴 수가 없어서 꼭 넣었는데 여러분들 지난 회차에도 이번 회차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네. 자원봉사자 志愿者가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자원봉사자를 하다 그러면 当志愿者라고 하죠. 이때 땅은 어떠한 직업, 어떤 역할을 역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듣기 시험이 너무 좋아하는 키워드들이 한 문제를 묶어서 나왔더라고요. 뭐라고 나왔냐면 남자가 这次假期 이번 방학에 또 동일하게 在国家博物馆 박물관에서 当志愿者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또
또 자원봉사 할 거야 그랬더니 여성분이 아니 올해는 내가 바쁘고 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서 참여할 거야. 实践 活动. 내가 인턴 생활에 인턴 활동에 참여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实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가 참여해서 체득하고 느끼다라는 그런 행사를 나타낼 때 实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가 여성분의 말에서 그대로 언급이 돼서 그게 답이 되는 행동형 문제였었고요. 이때 남자의 말 속에 있는 이 키워드들은 매 회차 듣기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듣기 1영역에 들리는 키워드가 곧 답이 되는 문제 말고 유추형 문제 당연히 있겠죠? 유추형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1영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장소 유추. 자, 유추형 문제는 결국 지문에서 해당 키워드를 절대 그대로 언급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번에 장소 유추형 문제의 답은 인항, 은행이었습니다. 지난 회차도 이번 회차도 장소형 문제의 답은 계속 은행이 되고 있네요. 자,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 我想兑换, 저 환전하려고요 라고 언급이 바로 됐어요, 여러분들. 자, 환전하다라는 거에서 이미 은행이라는 거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겠죠. 더 이상 뒤를 들어볼 필요도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근데 怎么做呢?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더니 拿着号码 번호표 드시고 到前边 앞쪽에 있는窗口 창구죠. 여기서는 창문이 아니라 은행의 창구를 나타내요. 거기서 기다려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대화 내용의 주제 키워드를 통해서 은행이 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직업 유추 문제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답은 房地产中介였어요. 中介, 중개업자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이 房地产中介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관련 부동산 키워드가 반복해서 나왔었고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업로드한 2024년 그 쓰기 2영역에 99번 항목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 해당 어휘에서도 부동산 관련 키워드 진짜 중요하고요. 특히 꽁위라는 키워드는 듣기 영역에서도 반복해서 출연하니까 외워두세요 했었는데 여기서 꽁위 출연하고 있죠. 자, 지다더도 흠만이 나머지 다 만족스러워요. 근데 쭈진 이거 뭡니까? 렌트비죠? 렌트비가 좀 비싸요.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이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요. 시내, 시중심. 그래서 이 가격 부수한 꿀러 그렇게 비싼 거 아닙니다. 했어요. 남자가 마파니 그럼 부탁드릴게요. 在 누구랑? 跟房东 집주인분이랑 가격 좀 상의해 주세요. 商量一下价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단어들이 모두 부동산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여성분의 내용을 통해서 여성분의 직업을 물었기 때문에 직업은 房地产中介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제별 키워드로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여러분, 듣기 영역은 결국 주제별 키워드를 잘 외워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험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나 시험 전에 한 5일 정도 남아있다면 듣기 영역 주제별 어휘만 뽑아놓은 자료 저희 강의에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그런 것들을 암기하고 가시면 단기 기억력이 폭발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듣기 1영역 유추형 문제, OX 문제죠. 아래 내용 중에서 정확한 것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묻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답은 女的是主人, 여자가 주인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지문의 내용은 뭐였냐? 직접적으로 주인이라는 키워드는 절대 언급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성분이 사과하면서 시작해요. 바오치 정말 죄송해요. 주변이 모두 다 뭐예요? 아이들이 마구잡이로 어질러놓은 물건들이라서요. 죄송해요. 이 집 주변에 물건이 마구잡이로 내 아이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라고 하면서 사과하는 내용이었고 남자가 웃어 왜 괜찮다라고 여자를 다시 다독이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일치하는 것은 여자가 주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보기만 보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답을 맞추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듣기 2영역은 전체적인 지문의 난이도가 상이었고요. 사실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키워드 일치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었어요. 맥락을 잡아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자, 중복 키워드가 들렸던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 象棋, 手表, 扇子와 같은 사물형 명사가 보기로 출제가 됐고 자, 답은 象棋, 중국 장기였어요. 자, 이때 듣기 지문에서는 象棋하고 손목시계 手表가 모두 다 언급됐거든요.
뭐였냐면 给外公送手表怎么样? 외할아버지께 이거 손목시계 선물하는 게 어때? 라고 여자가 물었는데 남자가 我觉得 이거 오타네요. 象棋 중국 장기가 더 적절할 것 같아. 왜냐하면 샤샹치 장기 두는 거 좋아하시고 샹치가 이런 두뇌 회전에 도움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이 마지막에 好的,那听你的吧. 자, 네 말대로 하자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물을 한 건 샹치라는 복이었다. 그래서 중복 키워드는 질문까지 잘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 듣기 이 영역의 서술형 지문 난이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설명문들이 참 많았어요. 그중에 이야기형 지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나왔던 표현 피저 호피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피가 무슨 뜻이에요? 옷등을 걸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랑이 가죽을 걸치고 있어서 몸이 따뜻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몰랐는데 이런 내용의 지문이 있었고요. 피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고 자, 自然饭 자연에서 얻은 밥인가? 아닙니다. 간편식 즉석밥을 요즘에 그런 햇반 같은 거 自然饭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 自然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익고 음식이 맛있게 되느냐? 무슨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냐라는 질문이 나왔었고 거기에 통고 깐짜오 조리가 답이었어요. 통고 깐짜오 조리. 자, 건조 처리를 통해서 건조열 처리를 통해서 그렇게 맛있게 빠르게 밥이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요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중에 키워드 깐짜오만 알았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깐짜 건조하다, 바싹 마르다라는 뜻이죠. 이 단어 놓치지 않고 가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독해 영역으로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우리 가봅시다. 자, 독해 영역 지문은 어려웠다. 지문의 난이도는 상이었다. 하지만 질문의 난이도는 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은 어려웠지만 질문 속에 생각보다 지문을 풀어낼 수 있는 힌트가 많아서 답에 가까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만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자, 항상 말씀드리죠. 독해 1영역은 여성 문제가 호응 문제, 여성 문제가 해석 또는 접속사로 푸는 문제 3개의 맥락을 잡아서 풀어야 되는 문장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 이때 호응 구조로 찾을 수 있는 문제가 꽤 눈에 띄게 출연했습니다. 나다오 이딩더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다. 쥐빼 어떠한 능력을 갖추다죠. 비행 능력을 갖추다. 자, 꼬이나 귀납하다, 요약하다. 종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꼬이나 정리 하면 전체 내용을 요약 종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꼬이나 정리, 크고训练 아주 호되게 훈련하다. 자, 그 다음에 措施 조치죠, 여러분들. 이거 措施 조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다. 具体措施 이게 호응 구조였었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어휘의 호응으로 풀어내는 문제였었고 독해 1영역의 이 밖에 문장 부호 힌트를 얻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어요. 빈칸이 있고 뒤에 모점으로 여러 개의 문장형 내용이 나열됐었는데요. 여러분, 모점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병렬해서 나열할 때 쓰는 문장 부호가 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점을 포함하는 동사는 包括라는 동사 있죠. A, B, C, D라는 이하 내용을 포함하다 할 때 包括라는 동사가 쓰이기 때문에 문장 부호에서 힌트를 얻어서 包括라는 답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접속사라든가 구조적인 힌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었어요. 자, 독해 1영역의 문제 중에 빈칸이 문장형 보기가 들어가야 되는 빈칸이 있는데 해당 빈칸이 쉼표 그리고 마침표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 말인즉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기 중에 헷갈리는 두 개의 보기가 모두 접속사로 연결이 됐었는데 여러분들 지시 같은 경우는 설령 A 할지라도 결과는 변함이 없다를 나타내는 접속사고 선행절 앞쪽에 위치하고 종얼이라는 접속사는 그리하여라는 후행절의 위치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런데 이 빈칸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문장의 맨 끝 마침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절 접속사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종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게 답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속사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문제 몇 개 더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딴이에요. 이딴 접속사로 무슨 뜻이죠? 딱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정의 상황을 나타내요. 이딴. 요게 이딴이 접속사로서 맥락상 답이었었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독해 1영역 지문 중에
딴으로 연결되는 보기형 지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문장형 보기가 있었어요. 그 해당 지문의 내용이 어땠냐면 鸟的长翅膀 즉 새의 긴 날개는 是为了 바로 무엇 때문이다. 비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也有 있다. 不会飞的鸟 날지 못하는 새들이 있다가 요 빈칸의 답이었었고 자 빈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펭귄이라든가 지어, 도어니어, 타조 등이 있다. 그러면 날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와 반대로 빈칸 뒤의 내용은 날지 못하는 새들이기 때문에 반전의 내용으로서 화자의 중심 생각을 전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수업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독해 1, 2영역 짧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첫 문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이나 정보 또는 보편적인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뒤에서 반전의 내용을 바로 꿰서 화자의 중심 생각이나 견해를 나열하는 걸 좋아하는 문장 구조를 띈다 그랬죠? 요게 그런 문장 구조를 띄고 있는 약간 전형적인 하나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딴 같은 만약에 접속사가 들어있는 보기가 지문의 첫 번째에 보기로 등장했다면 해당 보기 먼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문장 구조적인 힌트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추가적인 부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재차, 再三, 그 다음에 완전히 彻底, 그로부터 从此라는 접속사들 또는 부사 있었고요. 从此는 접속사고요. 앞에 것들은 부사. 이때 彻底하고 从此는 답이 됐었고요. 再三는 답은 되지 않은 보기였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독해 2영역 가보도록 합니다. 독해 2영역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3문제 정도 제외하고는 보기와 키워드 일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전체 맥락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그리고 주제도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독해 3영역은 설명형이 4개, 교훈형이 딱 하나. 설명형이 4개라는 건 전체적인 지문이 좀 난이도가 있었다. 근데 질문이 좀 쉬웠고요. 특히 이번 독해 3영역은 지문의 순서와 질문의 순서가 거의 99% 일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 순서대로 질문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문을 읽어 나가시면서 그 순서에 맞게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문을 볼 필요가 없었다는 게 좋은 하나의 문제풀이 팁 중에 하나였고요, 여러분들. 자, 지문 몇 개를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진정한 사과, 真正的道歉에 관련된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该道歉的时候 사과를 해야 될 때 사과를 해야 된다. 不要找借口. 자, 找借口 뭡니까? 핑계대다죠. 왜냐하면 식당에 손님이 왔는데 구간에 이스 깡티어 철 같은 거, 철로 된 줄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찡리를 불러가지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게 찡리가 마땅히 사과를 해야 될 상황에서 사과를 하지 않고 손님들이 많아져서 우리 보조 요리사가 실수를 좀 한 것 같다. 그래서 손님이 많아지면 이런 일이 뭐 빈번하게 다른 식당도 일어나니까 좀 이해하셔라 라고 거를 된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파호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손님이 파호 한 이유가 뭐냐, 화를 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经理道歉的态度, 자, 그 매니저가 사과한 태도가 不真诚, 진실되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찡리의 태도가 어땠냐라는 문제에서는 以什么什么为理由, 자, 무엇을 이유로 대다라는 거거든요. 손님이 맡아낸 걸 이유로 핑계를 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당 글이 만약에 해당 글의 출처가 있다면 무엇일까를 묻는 문제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전체 글의 주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 형태로 해당 글의 출처는 해당 글에 어울리는 제목으로는 이런 거 항상 많이 나오죠. 해당 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일치하는 것은 이런 거 나오는데 역시나 해당 글의 출처로 적합한 것은 이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어지 이슈가 답이었어요. 관계의 예술인 거죠. 사교의 예술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뒤에 나오시는 다른 보기들, 샤오쇼미주의 뭐 세일즈의 비결이라든가 콩젠셔지 공간 설계, 공간 디자인, 뭐 가정과 관련된 책 제목도 나왔는데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독해 3영역에서 밑줄 친 부분에 의미를 묻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왔는데요. 모두 다는 아니지만 첫 번째 밑줄 친 성어의 내용은 뒤에 맥락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不言而喻라는 성어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 다 안다라는 성어였었고요. 앞뒤 맥락을 통해서 일반적으로는 밑줄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데 보시면
아기 팬더를 예시로 든 지문이 있었거든요. 죄송해요. 이거 따가 아니라 따视频입니다. 따视频은 본래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영상통화하다를 따视频이라고 하거든요. 영상통화하다 따视频. 근데 지문에서는 해당 뜻으로 쓰이진 않았어요. 어쨌든 영상을 주고받는 기본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 주제 내용이 뭐였냐면 智能红外相机였거든요. 相机, 카메라. 이 키워드는 잊으시면 안 되죠. 이번에 쓰기 이 영역 100번 지문으로도 카메라에 관련된 키워드가 나왔어요. 자, 스마트 적외선 카메라예요. 그래서 스마트 적외선 카메라가 있으면 이 동물을 시시때때로 이제 우리가 잘 관찰해가지고 습성도 알고 할 수 있다. 예전처럼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영상을 가지러 갈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밑줄 친 내용으로 다슈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주고받기가 수월해졌다라는 의미를 다슈핀이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연의 뜻보다는 결국 지문의 맥락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묻는 문제였었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회반. 칠판이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문제에 루진더 회반, 오늘날의 칠판은互联网 技术,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단어를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훈형 지문에는 한 할머니께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는 그때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전역 각지를 막 여행하시는데 자식들이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追求梦想, 이 꿈을 쫓는 건 不受 제한받지 않는다.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不受年龄限制, 이 전달하는 바 교훈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답이었고요. 마지막 우리 쓰기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쓰기 1영역 난이도 중에서 중하 정도라고 생각될 정도로 사실 쉬웠습니다. 서술형 4문제, 특수문양 4문제 골고루 섞여서 출제가 됐고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겸어문이라든가 피동문이라든가 받자 첫치문 대표되는 특수문양들 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그런 문장 구조적인 특징에 맞춰서 나열을 하시면 거의 다 풀 수 있었고요. 어려운 게 딱 하나 있었다면 복합명사가 좀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명사와 명사를 따로 제공을 하고 이렇게 앞뒤 순서를 맞춰서 어떻게 복합명사를 구성하고 있는가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었죠. 자, 저희가 온전하게 문장 답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는 이렇게 별표로 좀 블러 처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 주세요. 1번, 91번旅行, 여행이라는 건 랑, 자, 랑 겸어문이죠. 랑 자 뒤에는 누구로 하여금 실질적인 동작 행위가 또 와야 되고요. 두 번째 동작 행위랑 호응하는 명사 목적어가 뒤에 나열이 됩니다. 여행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서로 다른 문화의 매력, 매일리를 느끼게 했다라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쓰기 1영역 단어 나열 같은 경우는 제가 쉽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물론 단어적인 난이도도 좀 수월한 편이 있었지만 단어를 나열할 때 헷갈리는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힌트들이 좀 곳곳에 있었어요. 92번 보시면 취라며 취 뒤에는 목적지가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방위사를 수반한 장소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행위가 나열이 되는 거예요. 띄어위 낚시하는 거. 그래서 삼촌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시완더시입니다. 동사고요. 어디 가서 취출당비엔 연못가에 가서 띄어위 낚시를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나열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93번은 부사어가 동사수로 앞에 놓이는 것. 이 빙이라는 부사는 결코, 절대와 같은 뜻을 나타내면서 뒤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빙 뒤에는 뿌라든가 메이라든가 우라든가 페이와 같은 부정사가 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서로의 이익은 결코 다르다라는 빙 보이줄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였어요. 자, 그 다음 칭짝 겸어문과 받자 첫치문이요. 우선 받자 첫치문은 사실 문장 구조가 너무 명확하죠. 바 특정 대상을 여기서는 实践报告가 복합 명사로 이렇게 어떠한 보고서가 되는 거죠. 바 实践报告를 交给 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누구에게 전달해 주세요라는 내용이고요. 칭자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무엇 해줄 것을 요청 부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에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칭자 보이면 기본적으로 문장의 맨 앞에 시작해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자 95번이 좀 어려웠던 이유는 리엔쉬 연속하다라는 동사 때문이었을 거예요. 리엔쉬는 일정한 기간 또는 그 수량만큼 연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지속되는 양을 나타내는 단어가 반드시 뒤에 함께 와야 돼요. 근데 요 점이 어렵긴 했지만 사실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힌트가 베이자에 있었어요. 베이 빙웨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평가되어지다죠? 요시오 위엔공 우수사원이죠. 우수사원으로 평가되어지는 대상은 타니까 타와 함께 있는 해당 단어가 주어 자리에 오게 되고 그는 우수사원으로 평가되어지다인데 리엔쉬는 연속되어지다라는 해당 표현이랑 호응할 수 있는 이 실향사 리엔쉬 제 기억엔 싼니엔입니다. 그냥 알려드릴게요. 3년 연속해서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의미상 그리고 싼니엔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힌트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요거 잘못 오타났네. 이거 지울게요. 96번 칭셔니엔 청소년은 뚜이 무엇 대상에 대해서 저는 동사수를 한 덩어리 되고 총만 치다에는 호응 구조로 풀 수 있는 문제. 기대감으로 충만하다 가득하다. 자, 총만은 보통 추상명사와 함께 호응해서 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해당 97번은 부사어, 동사수러, 빨리, 쇼쉬, 호응 구조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수속 절차를 밟다, 처리하다예요, 여러분들. 이때 루허는 대명사로 의문문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일단 98번. 자, 방위사는 장소 명사랑 같이 결합해서 장소를 표현을 하죠. 해당 장소 공간의 주제어, 정자의 부사, 동사수로 앞에. 그 다음에 뽀팡, 방송하다 또는 송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송출하고 내보내는 대상물이 뒤에 목적어로 오겠죠. 자, 여기까지였었고요. 쓰기 이 영역의 키워드. 여러분, 저 너무 좋았던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 시험 바로 한 진짜 20시간 전에 업로드한 영상이 있어요. 2024년도 버전으로 해가지고 99번 키워드로 출제가 반복되는 것들을 정리해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민시엔이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젠션 운동하다, 줄더 지도하다, 自从 언제부터, 카이신 기분이 좋다, 민시엔 확연하다라는 키워드로 중작하는 거였고요. 사실 운동, 건강, 몸,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효과를 연결지어서 중작하기 어렵지 않은 키워드였고 특별히 튀는 키워드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쓰기 이 영역 그림은 젊은 여성이 졸업가운을 입고 웃고 있는데 그 모습을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사진 찍어주는 거. 앞서는 아니죠. 강의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10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10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랑 밀접하게 관계되어진 상황이 항상 그림에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떨어진 일상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과 관계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쟁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문장을 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도 10개의 주제를 추리죠. 시험이 가장 좋아하는 10개 주제, 반복 주제, 계속 출제되는 형태가 비슷한 형태로 이제 약간씩 응용되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10개 주제의 대표 문장, 모범 문장을 먼저 드리고 그 문장 구조가 익숙해진 상태에서 모방해서 따라쓰기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우선 따라 써봐야지 내가 모르는 문장도 익히고 그 다음에 문장력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단기 기억을 활용해서 그게 잡혀진 상태에서 스스로 중작을 해보면 내가 배운 문장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응용해서 나의 이야기로 풀어쓰는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당 그 10개 주제를 우선 모범 문장을 보시고 모범 문장을 여러 차례 2번에서 3번 정도 소리내어서 읽어서 문장 구조를 읽힌 상태에서 따라쓰기를 하고 따라쓰기를 해본 경험을 바탕하에 직접 중작을 해보시면서 문장력을 갖추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시험 보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시험을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모르는 단어 없도록 언급된 단어만큼은 잘 숙지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자또 싱쿨러 저희는 또 새로운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